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오늘은 통화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통화량, 지금 사실은 서울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강남 위주로 해서 서울의 핵심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여지껏 부동산은 모든 물건은 다 똑같지만 돈하고 물론 화폐는 다른 겁니다. 돈이라고 하지 않고 화폐라고 할게요. 화폐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데 우리가 소득이 사실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15년, 14년 정도보다 크게 늘진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상당히 굉장히 증가를 가격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사실은 대출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소득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대출로 오르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이 급하게 하락하면 금융기관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하면 막 불이 나게 또 대출을 해줍니다. 하락하지 말라고. 근데 이러면 하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지껏 정부가 하락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걸 못 막을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다가 못 막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게 언제냐?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큰 지산이에요,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집 소유거든요. 강남에 있는 주택들도 대부분 한 채일 수도 있어요. 고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강남에 정착을 하고 그거를 평생 갚아나갑니다. 일본에서도 주택이 비싸고요. 물론 우리보다는 지금 많이 싸지만 지금 현재는 인구가 우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값이 만약에 오르질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이면 급하게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 천천히 자기 급여를 모아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집값이 빨리 오르는 게 눈에 보이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모든 대출을 다 땡겨서라도 집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걸 천천히 갚아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값이 더 급하게 오릅니다. 그 집값이 더 급하게 오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 집을 못 사게 되는 패닉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2013년 이후부터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잘못했어요. 물론 그 이전 정부들도 잘못했지만 경기가 뭔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빚내서 집 사세요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때 돈 풀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어떤 형태가 됐냐면 쭉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이 집값은 못 잡습니다. 제가 봤을 땐.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득으로 못 받쳐주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특례대출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매년 50조, 60조씩. 그럼 50조씩, 60조씩 못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 두 번째는 50조, 60조 넣어줘도요. 강남의 극소수의 집들의 대출이 다 들어가서 다른 쪽은 못 받쳐줘요. 왜 지방이 빠지냐면 대출이 50조, 60조씩 계속 넣어줘도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그게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로 쓰였는데 이제는 강남만 찌뜩 집어넣고 나면 더 이상 쓸 데가 없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외곽과 강남과의 차이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우리 원래 인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탐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탐욕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부동산이 내려가는 게 보이고 그게 추세적으로 3년, 4년 지속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부동산이 하락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조금만 내려도 다시 올라가고 조금만 내려도 올라가는 형태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대신에 인구 감소는 이제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외곽 쪽의 부동산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 할 겁니다. 왜? 눈치도 빠르거든요. 이 부동산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대출을 통해서 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 오르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르는 것을 잡지 내리는 것을 잡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리는 것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건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이 부동산을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안 오르면요, 부동산을 사질 않아요. 우리가 집은 사는 곳이지 그러니까 리브지 바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바이를 더 신경을 쓰지 리브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실수했던 것이 세종시로 수도를 옮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했죠. 자신들의 부동산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 봐. 대신에 그분들은 자기의 주택을 보호했지만 국가의 미래는 망가뜨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뭘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했던 게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도 잘 보셨을 거예요. 집을 팔을래, 내각에 어떤 장관으로 있을래 그랬더니 장관으로 안 있겠다고 바로 던져버렸죠. 집을 선택했잖아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저출생과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를 낳게 됐고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근데 너무 과격하죠. 무슨 방법이냐고요? 일본의 부동산 폭락했던 방법.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방법. 뭐냐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922년도 부동산 갑자기 하락했을 때 뭐가 있었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또 하나, 대출 총량제. 말 그대로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대출을 확 회수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 3년만 고르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거의 일본보다 더 심하게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광범위한 추세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금융기관은 파산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특례 대출인가 뭔가를 넣어갖고 부동산 하락을 막는데, 이게 하락을 막는 게 아니라 상승을 유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버블은 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은 터지겠지만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부가 바람을 빼려고 하겠지만 안 빠질 겁니다. 절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터져야 이게 터질 겁니다. 물론 그 끝은 금융기관 파산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중국은 정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시진핑이 이거는 제조 쪽으로 돈이 돌아가야겠다라고 의식을 하고 바꿨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지, 이건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지금 나서서 바꾼 겁니다. 중국이 부채 때문에 터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정부가 의지가 없죠. 조금만 내려도 가득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재고 있는 분은 재시면 안 돼요. 왜? 추세적으로 아직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끝이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끝이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2천만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그럼 2천만 이하로 줄으려면 언제가 될까요? 지금 현재 대략 한 40만 명의 사망자가 있고 출생자가 5, 6만 명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거든요. 이렇게 해서 언제 3천만 명이 줍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3천만 명으로 줄으려면요, 연간 지금 현재 그래서 한 10년에 150만 명 정도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대 내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50만 명 정도 감소하겠지만 20년이 뭐야? 한 30년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동산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외곽 쪽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요. 내부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제 아예 수도권 빼고 부동산이 하락하겠지만 수도권만 상승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전, 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느냐에 가장 확실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가 망가지는 게 지금 사실은 속도가 보여요. 사실은 이 원인은 대출 때문에 그럽니다. 모두가 대출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채가 많아서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금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대출이 회수되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대출을 회수하면 천천히 무너지겠죠. 근데 천천히 무너질 수가 없는 게요. 사람들이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던집니다. 무슨 얘기냐? 천천히 내리다가 어느 날 급격하게 하락하게 돼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결국에는 어찌됐든 급하게 무너질 겁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아마 정부는 다른 정책을 쓸 거예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여올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정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나가죠.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급락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언제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이상 김현정입니다.